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오늘은 1940년대와 1950년대의 헐리우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대는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평균 50편 이상 제작되던 헐리우드 영화가 평균 30편으로 떨어질 만큼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미국의 영화 산업과 예술의 발전은 다른 나라를 앞서기 시작하는데요. 전쟁으로 암울한 시기였기에 관객들은 희망과 위안을 주는 영화를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주된 전투들이 모두 유럽에서 일어났기에 헐리우드는 전쟁의 피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화 산업적인 측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1930년대 미국 헐리우드의 황금기는 거대한 제작사의 독과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대한 제작사들의 헐리우드 시스템은 자본주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작, 배급, 유통, 상영 등 수직적 통합은 영화 산업을 자신들만의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빅5로 불리는 파라마운트, MGM, 20세기 폭스, 워너브라더스, RKO 같은 제작사가 만든 영화가 전체 영화의 90%를 차지했고 세계 영화 시장의 80%를 장악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고 미국 메이저 제작사들과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미국 제작사가 극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 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메이저 제작사들은 모두 극장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다양한 독립 제작사들이 서서히 나오게 되었고 미국의 영화 산업이 다양성을 가지고 국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1940년대는 전쟁 중이었기에 관객들은 위안과 희망을 주는 영화들을 많이 관람했는데요. 이 시기, 혼란과 타락, 음울함과 판타지를 주는 새로운 유형의 장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필름 느와르입니다. 필름 느와르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아볼게요. 첫째로 1920년대 독일 표현주의 영화를 만들었던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와 헐리우드의 제작자, 감독,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1930년대 유행했던 갱스터 영화들이 정부 검열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다양한 변주를 모색하게 되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중소설의 유행이 하드보일드 장르로 가게 된 것도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의 어두운 측면과 잔혹한 범죄, 타락하여 일탈 행동을 보이는 인물들, 건전하지 못한 에로티시즘이 보이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느와르 장르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필름 느와르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느와르의 특징은 캐릭터, 주제, 극적 분위기 등이 전반적으로 어둡다는 점입니다. 이야기의 주요 배경은 대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이며 비가 많이 쏟아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캐릭터 유형이 단골로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터프하면서도 비뚤어진 영웅, 파무파탈, 파무파탈의 덫에 걸린 희생자, 도시 빈민, 탐정이죠. 필름 느와르의 내러티브는 주인공의 내레이션을 통해 비밀을 푸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남성의 목소리로 이루어지는 보이스오버와 플래시백은 느와르의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수직적인 이미지보다는 사선이나 왜곡이 많은 것도 특징이죠. 필름 느와르는 하드보일드 장르의 이야기와 독일 표현주의의 이미지가 합쳐진 장르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나이트메어 앨리, 죽음의 키스 등이 있습니다. 이 시기 필름 느와르 장르의 흥행과 더불어 미국 영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공한 감독이 있습니다. 시민 케인의 감독, 오손 웰스입니다. 영화사를 공부할 때 모두들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당대 가장 뛰어난 감독이자 배우였습니다. 그의 영화는 디포커스, 시간과 공간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프레임 안에 배치된 사물들과 인물들 가운데 관객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지 선택하는 새로운 관람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관람 태도는 기존의 헐리우드가 가지고 있던 관객을 위한 상업적 접근에서 벗어나 예술적인 측면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후 1950년대 헐리우드는 황금기의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1940년대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절정을 맞이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냉전으로 인하여 미국 안에서 반공산주의 바람이 크게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헐리우드까지 미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에서 몰래 선전을 펼치며 영화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며 헐리우드 영화산업 종사자 43명에게 증거물 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중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은 10명의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올려 영화 산업의 참여를 불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공산주의 척결의 압력은 더욱 거세져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기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음울한 분위기를 상쇄하려는 듯 헐리우드는 수천 명의 배우들을 앞세운 에픽 블록버스터와 뮤지컬 영화, 수중 발레 영화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들을 쏟아냈습니다. 기존의 방식인 1년에 여러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닌 큰 규모의 작품을 한두 편 제작하는 방식을 택한 헐리우드는 개봉하는 영화들의 수준을 매우 높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 영화 사조의 영향으로 사실주의 영화들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의 사건을 그 현장까지 더듬어 올라가서 로케이션함으로써 기록 영화적인 드라마로 재현하는 것으로 벌거벗은 도시가 대표적입니다. 배우의 연기도 전쟁 전에 비하면 훨씬 사실적인 표현이 중요해졌고 개성적인 배우가 중요해졌습니다. 한편 이들 사실주의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 장르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주전쟁과 지구 최후의 날이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는 환상적인 공상에 근거하고 있지만 바로 그 환상적인 것을 통해 또 다른 현실의 문제를 바로 보게 합니다. 또한 1950년대는 텔레비전의 보급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극장들은 텔레비전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대책으로 나온 게 입체 영화와 대형 영화였습니다. 입체 영화는 몇 편 나오고 그 종족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대형 영화는 순조로이 발달했습니다. 1952년 9월, 세대의 카메라로 3개의 필름에 촬영하고 세대의 영사기로 거대한 스크린에 영사한 시네라마, 이것이 시네라마다가 뉴욕에서 공개되어 인기를 모았습니다. 또한 2.35대1 화면비의 시네마스코프가 나온 시기도 1950년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닥터 지바고, 아라비아의 로렌스, 배너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헐리우드의 황금기를 끝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60년대 헐리우드 영화의 흐름과 뉴 아메리칸 시네마 등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